중학교 3학년 YBM박 육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육과 본문의 제목은 Hello New Zealand로서 안녕 뉴질랜드, 뉴질랜드의 특징을 소개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육과의 첫 번째 주요 문법입니다. 바로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인데요.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omeone uses the word kiwi, which has several meanings. 누군가는 키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키위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볼 때 계속적 용법과 한정적 용법 두 가지가 있다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요. 이 계속적 용법을 볼 때 가장 주의하실 부분은 이 컴마입니다. 우리가 펑츄에이션 마크는 그 자체로도 문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쉼표라는 것은 어쨌든 문장을 쉬어가겠다, 끊어가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일단 이 키위라고 이 끊어준 부분까지 먼저 해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덧붙여진 관계대명사절은 이 앞에 있는 선행사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속적 용법은 선행사의 의미를 한정시키는 한정적 용법과는 달리 선행사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나 설명을 제공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고 이것을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쉼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계속적 용법과 한정적 용법을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을 할 건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되는 예문이 있습니다. 그 예문을 통해서 구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속적 용법입니다. I have a sister. 컴마가 보이죠? 그렇다면 문장 한번 끊어 가시고요. 나는 여동생이 한 명 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에게는 여동생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Who is a doctor? 그녀는 의사이다 라는 뜻이죠. 일단 문장을 끊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니까 이때 나에게는 여동생이 한 명뿐이 없고 그리고 그 여동생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의사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정적 용법, 우리가 책에 따라서는 제한적 용법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습니다. I have a sister who is a doctor. 이 문장을 보면 지금 컴마가 보이지 않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나는 의사인 여동생을 한 명 가지고 있다. 나에게는 의사인 여동생이 하나 있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즉, who is a doctor이 a sister를 꾸며주는, 수식해주는 것처럼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 문장의 주어에게는 여동생이 한 명보다 더 있을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의사인 여동생은 하나가 있지만 교사인 여동생이 또 한 명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 계속적 용법의 특징을 보시면 우리가 이 컴마 뒤에 who 혹은 컴마 뒤에 which를 썼을 때 그 부분을 that으로 바꿔 쓸 수 없습니다. 또한 관계대명사를 생략하지도 않습니다. 추가 예문을 보시면 The book, that Mike lent me is very interesting. 이라고 하면 그 책은 마이크가 내게 빌려준 책인데 매우 재미있다 라는 문장이 될 거고요. 그런데 이때 컴마가 있으니까 이때 이 계속적 용법에는 that이라는 관계대명사는 사용하지 않고 이때 that을 which로 바꿔주어야 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문맥에 맞게 and나 but, for 이라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 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I bought the machine. 나는 그 기계를 샀는데 which was useless. 그런데 그 기계는 쓸모가 없었다 라는 말이죠. 이때 comma which는 but 이라는 접속사와 it이라는 대명사가 합쳐진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I don't like Eric who is not honest. 나는 에릭을 좋아하지 않는데 그건 그가 정직하지 않기 때문이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for이라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를 합쳐서 컴마 who가 되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관계대명사가 앞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문을 보시면 He passed the test. 그는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요. which surprised us. 그 사실 자체가 우리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이때의 which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인 the test가 아니라 문장 전체를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the fact that he passed the test. 그가 시험에 합격을 했다라는 사실이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라고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육과의 두 번째 주요 문법입니다. 바로 형용사 플러스 투부정사인데요. 본문에 있는 예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f you say Kia ora to the villagers, they will be glad to hear it. 만약 당신이 마을 주민들에게 키아오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기뻐할 것입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이때 glad to hear it 이 부분에서 to hear 이라는 투부정사가 바로 지금 형용사, 감정형용사인 glad 뒤에 쓰였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부사적 용법의 감정의 원인이다 라고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투부정사라는 건 일단 형태적으로 보면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사용을 하고요. 쓰임은 준동사로서 문장에서는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으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감정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투부정사 같은 경우 해석은 뭐뭐 해서, 뭐뭐 하다니 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들어서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부정문을 만들 때는 투부정사의 앞에 not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추가 예문을 보시면 They are happy not to work today 라고 해서 그들은 오늘 일하지 않아서 행복했다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투부정사를 공부를 할 때는 이 용법이 여기서는 지금 부사적 용법에서 감정의 원인으로 쓰이기는 했으나 다른 용법과의 구분을 꼭 하셔야 되기 때문에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을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명사적 용법을 살펴보시면 투부정사가 명사로서 사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또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혹은 보어로 사용될 수 있으니까 각각의 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주어로서 쓰였을 때는 To study English is fun 이라고 해서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재미있습니다 라고 뭐뭐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어로 사용될 때는 I plan to study English. 나는 영어를 공부하는 것을 계획했다 라고 해서 이 plan이라는 동사의 목적어로서 투부정사가 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렇듯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가지고 오는 다른 동사들 예를 들어 want나 wish나 hope, expect, decide, choose, plan 등과 같이 미래지향적인 동사들을 함께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격 보어인데요. My hobby is to study English 라고 하면 나의 취미는 영어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 주어와 주격 보어가 동등한 입장에 사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때 주어나 보어로 쓰인 경우는 동명사 studying으로 바꾸어도 문장이 동일한 뜻이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형용사적 용법인데요. 문장에서 형용사처럼 사용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명사나 대명사를 후치수식하게 됩니다. 해석은 뭐뭐 할 또는 뭐뭐 하는 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needs a dress to wear tonight. 그녀는 오늘 밤 입을 드레스가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입을 드레스, 이 a dress to wear이 드레스를 꾸며주고 있죠. 그리고 형용사적 용법에서 주의하실 부분 중에 하나는 특정 자동사는 전치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전치사를 잊지 않고 함께 사용해주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a chair to sit on 이라고 하면 앉을 의자가 되죠. A friend to play with 라고 하면 이 with라는 전치사가 바로 필요해서 함께 놀 친구가 되겠습니다. A house to live in 이라고 하면 in이라는 전치사를 놓치시면 안 되고요. 살 집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Some music to listen to 라고 하면 이 to라는 전치사가 꼭 필요하고 들을 음악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사적 용법입니다. 첫 번째는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로 해석되는 경우인데요. 이때는 in order to나 so as to로 바꿔서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 tried hard to win the game 이라고 하면 나는 열심히 노력했다. 그 경기에 이기기 위해서 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원인이고요. 우리가 본문에서 배우게 된 형용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바로 이 부사적 용법의 원인, 감정의 원인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은 뭐뭐 하게 되어, 뭐뭐 하다니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예문을 보시면 I'm glad to meet you. 나는 너를 만나서 반갑다. 나는 너를 만나서 기쁘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투부정사 앞에는 이 glad라는 감정 형용사가 오는 것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결과로서 뭐뭐해서 뭐뭐 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예문을 보시면 He grew up to be a judge. 그는 자라서 판사가 되었습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판단의 근거입니다. 뭐뭐 하다니 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He must be foolish to believe such a thing 이라고 하면 그는 어리석음에 틀림없다 라는 표현이죠. 즉, to believe such a thing, 그런 것을 믿다니 어리석음에 틀림없다 라는 말입니다. 이때 판단의 근거에는 이 must라는 조동사가 강한 추측을 나타내는 뭐뭐임이 틀림없다 라는 뜻이므로 함께 자주 쓰는 표현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용사 수식입니다. 우리가 형용사적 용법 같은 경우는 명사를 수식하잖아요. 그런데 부사적 용법에서는 형용사를 수식하게 됩니다. 해석은 뭐뭐 하기에 라고 할 수 있고요. The question was difficult to understand 이라고 하면 그 질문은 이해하기 어려웠다 라고 해석이 되고요. 이 to understand가 앞에 있는 difficult라는 형용사를 수식해 주는 형태로 나열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유과의 본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Hello, New Zealand. New Zealand is a place of natural beauty. 뉴질랜드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가진 곳입니다. 장소입니다. 라는 뜻이죠. 이때 place of 명사 하면은 뭐뭐한, 뭐뭐를 가진 장소로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가진 장소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It has many beautiful lakes and waterfalls. 이때 is은 앞에서 언급한 뉴질랜드가 되겠죠. 뉴질랜드란 나라는 많은 아름다운 호수들과 그리고 폭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데요. 우리가 주어가 사물일 때는 가지고 있다 보다는 뭐뭐가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New Zealand has two main islands, the South Island and the North Island. 뉴질랜드는 두 개의 본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남섬과 북섬이 되겠습니다. 이때 동격의 컴마로서 남섬과 북섬이 두 개의 본섬임을 알 수 있습니다. In the South Island, 남섬에서는 지금 그림이 보이시죠? 그림에서 남쪽에 있는 섬입니다. There are mountains that are covered with snow all year round. 무엇이 있냐면 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들은 1년 내내 눈으로 뒤덮여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that부터 mountain까지가 주격 관계대명사절로서 선행사인 mountains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들이 있는데 이 산들은 1년 내내 눈으로 덮여 있는 산입니다.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be covered with라는 표현이 뭐뭐로 덮인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주격 관계대명사가 쓰였기 때문에 앞에 있는 선행사와 동사의 수일치까지도 복수로 잘 해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You will be amazed by the fantastic views. 당신은 이렇게 엄청나게 환상적인 광경에 경관에 be amazed by 놀라게 될 것입니다. 라는 뜻이죠. 우리가 be amazed by 하면 뭐뭐에 놀라다 라는 뜻으로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일단 동격의 컴마가 쓰였고 두 개의 본섬은 남섬과 북섬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본문에서 지금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 메인 문법이긴 하지만 지금 이렇게 한정적 용법으로 사용된 모든 관계대명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들도 함께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In the North Island, there are many hot springs, lakes, and areas with green grass. 북섬에서는 there are 뭐뭐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hot springs 하면 온천이죠. 그래서 온천들이 있고 그리고 호수들이 있고 그리고 areas with green grass 하면 이 풀들로 덮인 어떤 지역이니까 초원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북섬에 온천들과 호수들과 그리고 초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Because of its natural beauty. 그것의 자연적인 아름다움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because of라고 하면 전치사고요. 뒤에는 명사가 오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because라는 접속사가 오면 뒤에는 주어 동사를 갖춘 완전한 문장이 오는 것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Many famous movies have been made in New Zealand.
많은 유명한 영화들이 뉴질랜드에서 만들어져 왔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때 have been made는 현재 완료 수동태로서 have been pp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먼저 현재 완료를 보시면 우리가 have 플러스 pp로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수동태는 비동사 플러스 pp. 그래서 현재 완료 수동태는 have가 오고요. 물론 주어에 따라서 has가 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be의 pp형인 been이 오고 그리고 메인 동사의 pp형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 수동태는 have been pp라고 동사를 바꿔서 만들 수 있고요. 해석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뭐 되어져 왔다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만약 능동태 때는 어떻게 사용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People have made many famous movies in New Zealand가 되겠죠. 즉 사람들은 많은 유명한 영화들을 뉴질랜드에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만들어 왔습니다 라는 표현일 거고 이때 누가 만들었는지가 중요한 정보가 아니라 많은 유명한 영화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목적어를 주어 자리에 보내고 그리고 have made를 have been made로 바꾸고 그리고 in New Zealand 장소는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영화를 만든 어떤 주체, 행위자는 뭐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감독들일 테니까 생략을 해준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If you visit New Zealand, you will surely appreciate its nature. 만약 당신이 뉴질랜드를 방문한다면 당신은 아마도 정말로 그것의 자연을 진가를 알아보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때 if는 조건절 접속사로서 만약 뭐뭐라면 이란 뜻이고요. 조건절의 시제는 미래 이야기를 하더라도 현재 시제이다 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조건이라는 건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 단순 현재 시제를 사용을 해주는 건데요. 즉 당신이 뉴질랜드에 아직 방문하지 않았지만 만약 뉴질랜드에 방문을 하는 이 조건이 형성이 된다면 아마도 그것의 진가를 알아보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you will 미래 시제가 사용이 된 거죠. 그리고 이때 appreciate 이라는 단어는요. 많은 친구들이 뭐 이제 감사하다 혹은 감상하다로 알고 계실 텐데 그것의 진가를 알아보고 인정하다 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의 자연의 진가를 알아보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두 번째 문장에서 현재 완료 수동태가 사용된 이 부분 잘 해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 조건절 접속사 if가 쓰였을 때 우리가 if절에는 단순 현재 시제로서 변하지 않는 불변성을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When you hear the word kiwi, what comes to your mind? 당신이 이 키위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무엇이 당신의 마음에 떠오릅니까? 라는 말이죠. 이때 what은 의문사로서 무엇이란 뜻입니다. Maybe a fruit. 아마도 과일일 겁니다. But 하지만 in New Zealand, the word kiwi has several meanings. 뉴질랜드에서는 키위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First, 첫 번째로 kiwi is the name of a delicious green fruit. 키위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맛있고 초록색 과일의 이름입니다. A lot of kiwi fruit is grown there. 많은 키위 과일이 그곳에서 is grown, 자랍니다. 이때의 is grown은 수동태로서 비동사 플러스 pp가 되겠죠? 사람들에 의해서 키워지는 거니까 is grown, 수동태 표현을 써주었네요. So, New Zealand is known as the land of kiwi fruit. 따라서 뉴질랜드는 키위 과일의 나라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be known as라고 하면은 A는 B로 알려져 있다라는 의미고요. 사실상 이때 A와 B는 거의 동등한 동급이 옵니다. 즉 뉴질랜드는 키위의 나라로 알려져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가끔 이 as라는 전치사 대신 for이라는 전치사가 사용될 때가 있죠. 그래서 A is known for B라고 하면 이때 B에는 A를 대표하는 특징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The city is known for its beautiful weather 이라고 하면 그 도시는 너무나 아름다운 날씨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날씨로 유명하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as가 쓰일 때, for이 쓰일 때 의미의 차이를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마지막 부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be known as 그리고 이 as 부분의 전치사의 차이까지 구분을 해주셨습니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Kiwi is also the name of one of New Zealand's native birds. 키위는 또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무엇의 이름이냐면 이 뉴질랜드에 사는 이 토종 새들 중 하나의 이름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때 우리가 one of the 복수명사라고 하는데 우리가 더 대신에 소유격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더와 소유격을 함께 쓰지는 않죠. 여기서는 New Zealands라고 해서 소유격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즉 뉴질랜드에 사는 토종 새들 중 하나이다. 이때 birds의 s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The kiwi is special to New Zealanders because it is the symbol of the nation. 키위는 누구에게 특별하냐면 뉴질랜드 사람들, 그래서 New Zealanders에서 이열이 붙었죠. 뉴질랜드 사람들에게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이 나라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키위라는 새가 뉴질랜드의 상징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요. 내용 일치에서 키위라는 새가 상징이지 뭐 키위라는 과일이 상징이다 이렇게 연결하지는 않도록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lso, kiwi is a nickname for people from New Zealand. 또한 키위는 뉴질랜드 출신의 사람들의 별명, 별칭이기도 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Today, 오늘날 New Zealanders are sometimes called Kiwis throughout the world. 뉴질랜드에 사는 사람들은 가끔씩 키위라고 불리웁니다. 전 세계적으로 라는 뜻이죠. 이때 are called 같은 경우는 지금 5형식 수동태 비동사 플러스 pp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이 5형식 수동태냐면 원래 이 문장이 능동태였을 때 어떤 문장이었을지를 생각을 해보자면 People sometimes call New Zealanders Kiwis. throughout the world 이렇게 문장이 완성이 되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때때로 call 부릅니다. 그런데 call이라는 동사가 call A, B라고 해서 A를 B로 부르다 라는 5형식 동사예요. 즉 뉴질랜드 사람들을 키위라고 때때로 부릅니다 라는 문장인데 이 부분에서 이 목적어인 뉴질랜더스가 주어 자리에 오고 그리고 call이라는 동사는 비동사 플러스 pp니까 are called로 바뀌는데 이때 이제 sometimes라는 빈도부사의 위치를 보시면 원래는 일반 동사의 앞에 그리고 비동사의 뒤에 쓰이잖아요. 그래서 are sometimes called 이렇게 바뀌고요. 그리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kiwis가 있었죠. 이 목적격 보어는 그대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New Zealanders are sometimes called Kiwis 이런 문장이 완성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Now you know that kiwi is the name of a fruit, a bird, and also a people. 자, 이제 당신은 압니다. 무엇을 아냐면 that 이하를 아는 거죠. 이때 that은 명사절 접속사로서 주어 동사를 갖춘 하나의 문장을 가지고 오게 되고요. 생략도 가능합니다. 무엇을 아냐면 키위가 과일의 이름 혹은 새의 이름 또한 한 민족의 이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people이라고 하면 복수명사로서 어나 s가 붙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때 people은 국민을 뜻하는 가사명사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사는 그 국민의 명칭임을 우리가 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Next time, 다음번에 don't become confused. 여기서 become confused 하면은 혼란스러움을 느끼지 말아라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혼란스러워하지 마세요. When someone uses the word kiwi, which has several meanings. 언제 그런 혼란스러움을 느낄 필요가 없냐면 누군가가 키위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죠. 그리고 컴마가 보입니다. 그 키위라는 단어는 몇 가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become confused 이 부분은 이 형식 상태 변화 동사로서 become 뒤에 형용사가 왔는데 형용사가 과거 분사의 형태로 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컴마 뒤에 위치가 쓰인 것을 보시고 컴마가 쓰였으니 문장을 끊어서 이해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이 부분은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므로 대수로 바꿀 수는 없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 키위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이 페이지에서는 5형식 수동태가 사용된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컴마 뒤에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 사용된 마지막 문장에 중점을 맞춰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Now let's talk about the Maori. 자, 이제 우리 함께 마오리에 대해서, 마오리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라는 말이죠. They are the native people of New Zealand. 그들은 뉴질랜드의 원주민입니다. They went to live on the islands long before Europeans arrived. 그들은 갔습니다. 그 섬에 간 거죠. 그런데 살기 위해서 그 섬에 갔습니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언제 갔냐면 long before Europeans arrived니까 유럽 사람들이 거기에 도착하기 훨씬 전에 그 섬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라는 말이겠습니다. 이때 to live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서 뭐뭐 하기 위해서 라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즉 살기 위해서 간 거죠. 섬에. 그리고 long before는 훨씬 이전에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 이때 before이 접속사이므로 주어 동사가 왔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The Maori culture is an important part of today's New Zealand society. 이 마오리 문화는요, 지금 현재의 뉴질랜드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The Maori language is taught at some schools. 마오리 언어가요, 지금 몇몇의 학교에서 가르쳐지고 있고요. And 그리고 there are Maori language radio and TV stations. 마오리어로 하는 라디오와 그리고 TV 방송국들도 있습니다. 일단 the Maori language is taught 이 부분이 수동태로 쓰였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즉 이 문장에서는 일단 누가 가르치냐를 생각을 해보면 가르치는 행동의 주체는 아마 선생님, 사람들일 거잖아요. 그런데 그보다는 가르치는 행동의 목적어인 마오리어가 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수동태를 써서 이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가지고 오고 동사를 비동사 플러스 pp로 바꾸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몇 학교에서 마오리어가 가르쳐진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목적에 사용된 두 번째 문장. 왜냐하면 우리가 투부정사의 용법을 구분할 때 형용사 플러스 투부정사 역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감정의 원인이기 때문에 다른 용법들과의 구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 수동태 비동사 플러스 pp로 사용된 문장. 그것의 이유는 마오리어가 조금 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수동태를 사용하였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There are Maori villages in many parts of the country. 많은 마오리 마을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이 나라에 뉴질랜드의 여러 지역에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때 parts는 부분 혹은 나라나 도시 등의 지역이 되겠습니다. You can visit Maori villages and experience Maori culture. 당신은 마오리 마을을 방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오리 문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If you say kia ora to the villagers, they will be glad to hear it. 만약 당신이 마을 사람들에게 키아오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들은 아마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기뻐할 것입니다 라는 뜻이죠. 일단 이때 if라는 조건절 접속사가 사용되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석은 만약 뭐뭐라면 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건절의 시제는 미래 이야기를 하더라도 현재 시제다 라고 했잖아요. 즉 조건이라는 건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단순 현재 시제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당신이 만약 한다면 그들은 이때 대에는 villagers, 마을 사람들이 되겠죠? 그 말을 들어서 기뻐할 것입니다. 이때 glad to hear 같은 경우는 감정 형용사 플러스 투부정사로서 뭐뭐해서 뭐뭐하다. 즉 그 말을 들어서 기쁘다 라는 뜻이고요. 용법을 구분하자면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그리고 감정의 원인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It means hi in English. 그것은 영어로 안녕하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마을 사람들에게 이 방문객이 키아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조건절 if가 사용된 문장 그리고 시제를 조심하는 부분과 그리고 형용사 플러스 투부정사로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감정의 원인으로 용법 구분까지 점검하시는 마지막 문장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Have you ever watched the haka? 당신은 한 번이라도 하카를 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뜻이죠. 이때 have you ever pp라고 해서 현재 완료 의무문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너는 뭐뭐 해본 적이 있니? 라고 해석을 해주시고 have 뒤에 주어 그리고 pp의 순서대로 적어주시고요. 용법을 구분하자면 경험 용법이 되겠습니다. The haka may look scary because haka dancers shout and move their bodies wildly. 하카 춤은요 아마도 굉장히 무서워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카 춤을 추는 댄서들이 소리를 지르고 그들의 몸을 굉장히 격렬하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may look scary라고 했을 때 may는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로서 뭐뭐일지도 모른다 라는 뜻이고요. 또 look scary는 이 형식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가 쓰여서 무섭게 보인다 라고 부사처럼 해석이 되지만 반드시 형용사를 쓰셔야 되는 부분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The Maori people, 마오리족은 그리고 컴마가 보이고 후가 보이죠.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입니다. 그 마오리 부족에 대해서 who you've already heard about, 당신이 이미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요 라는 뜻이죠. Started doing the haka as a war dance. 이 하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서 추기 시작했냐면 전쟁 춤으로써 추기 시작했다라는 문장입니다. 일단 이 컴마와 컴마 사이를 보면 이 부분은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고 마오리 부족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거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당신이 아마도 이미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요 정도의 의미입니다. 이때 컴마 뒤에 후를 대수로는 바꿀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you have already heard니까 현재 완료 have 플러스 pp, 즉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 번 정도는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메인 동사는 started입니다. 즉 컴마와 컴마 사이는 추가적으로 들어간 정보이니까 주어와 동사가 다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start는 투부정사나 동명사 둘 다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 동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started to do the haka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컴마 뒤에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 사용된 마지막 문장을 꼼꼼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Today, however, New Zealanders do the haka at sports matches, weddings, or other important events. 그러나 오늘날 이런 말이죠. however는 접속 부사 그러나로서 혹시나 문장의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면 해석을 하는 걸 어려워하지 마시고 앞으로 끌어와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뉴질랜드 사람들은 하카 춤을 춥니다. 언제 추냐면 운동 경기에서 그리고 웨딩 결혼식에서 그리고 다른 중요한 어떤 이벤트들에서 춥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또 이때 동사 do를 사용해서 하카를 추다라는 동작을 나타낸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라는 말이죠. 이때 앞에 쓰인 접속부사 however 그러나와 for example, 예를 들어 이런 부분 빈칸 추론으로 출제 가능하니까 둘 다 꼼꼼하게 살펴주시고요. New Zealand's national rugby team members do the haka before every match. 이 뉴질랜드의 국가대표 럭비 팀이겠죠? 이 선수들은 do the haka, 하카 춤을 춥니다. 언제 추냐면 before every match, 모든 경기 전에 춥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때 every는 단수 취급하니까 뒤에 match, 단수명사 함께 쓴 거 확인해 주시고 뒤에 es 붙이지 않습니다. It is famous all over the world.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If you see the haka, 당신이 만약에 하카 춤을 본다면 you will probably agree that the rival team must be scared. 당신은 아마도 동의하게 될 것입니다. 대니아를 동의하는 거죠. 그 상대 팀이 두려움에 겁을 먹을 것임이 틀림없다
라는 것에 동의하게 될 것입니다. 일단 이때 if라는 조건절 접속사 만약 뭐뭐라면 사용이 되었고요. 이때 조건절의 시제는 조건은 변하면 안 되니까 미래 이야기를 하더라도 현재 시제를 쓰는 것에 주의를 하시고요. 그러면 이 학과춤을 본다라는 조건이 성립이 된다면 아마도 너는 동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will을 사용을 했죠. 그리고 agree 뒤에 있는 이 that을 보시면 명사절 접속사로서 완전한 문장을 가지고 오고 뒤에 있는 문장을 동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 상대팀이 must be scared라고 하면 일단 must는 뭐뭐임에 틀림없다 라는 조동사이고 비동사 플러스 pp는 겁먹다, 겁먹게 되다 라는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의 형태이니까 상대팀이 겁먹게 될 것임이 틀림없다 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Like the kiwi bird, 이 키위 새처럼요. The haka is a national symbol. 하카 역시도 국가의 상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이 접속 부사들의 쓰임과 의미, 위치까지 잘 구분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건절 접속사 if가 사용된 마지막에서 두 번째 문장을 다소 길기 때문에 꼼꼼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육과의 본문을 살펴보면 총 3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뉴질랜드라는 섬을 소개하면서 남섬과 북섬의 어떤 특징들을 나열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키위라는 단어의 3가지 의미를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과일, 두 번째는 새, 그리고 세 번째는 뉴질랜드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였죠. 그리고 마지막 파트에서는 마오리족을 설명하면서 마오리 문화라든지 마오리 어라든지 아니면 하카춤까지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세부 내용 잘 점검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문법적인 부분을 살펴보시면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인데요.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첫 번째 쉼표가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고요. 쉼표가 있다면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컴마 뒤에 사용된 who나 which는 that으로 바꿔 쓰지는 않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형용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보통 형용사 자리에 감정 형용사를 가지고 오면서 부사적 용법으로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부사적 용법으로 사용된 다른 용법들을 구분한다든지 아니면 명사적이나 형용사적 용법까지도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메인 문법은 아니지만 이 육과 본문에 조건절 if가 상당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도 함께 점검을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중학교 3학년 YBM 박 6과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